안녕하세요. 로이 첨삭입니다. 제주항공 객실 승무원 두 번째 항목을 다뤄보겠습니다. 지원 직무가 객실 승무원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요. 직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한 노력, 본인만의 노력, 그리고 직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점,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본인이 극복할 수 있는지 이 내용을 다 넣어야 되고요. 그에 앞서 직무에 지원한 이유까지 한 번 더 설명을 해줘야 이 항목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기술을 하는 셈이겠죠?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문단에는요, 아무래도 이게 분량이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요, 경험을 상세하게 기술을 해야 해요. 그러지 않고는 이제 뭐 원론적인 이야기만으로는 분량을 설령 채운다 해도 읽어도 허무맹랑한 아무 알맹이가 없는 글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경험 요소를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그 경험 소개로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보여주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글을 작성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물론 시작점은 경험은 이제 노력했다는 증거 그 요소로만 사용을 하고요. 왜 객실 승무원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좀 더 한결 부드럽게 이 글을 이끌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문단에는 왜 객실 승무원이 되고 싶은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고객 응대를 타이틀로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소재로요. 시작할게요. 고객 응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욕구를 포착해 기대에 부응하는 만족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여기서는 고객 응대라는 거를 객실 승무원이 되고 싶은 가장 원초적인 이유이자 목적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고객 응대는 이러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일종의 가벼운 정의를 한 셈이죠. 이렇게 시작을 해야 객실 승무원으로서 고객 응대를 할 때 어떠한 목적이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함으로써 더더욱 나아진 모습이 되겠다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고객 응대가 이러이러다 하라고 설명을 하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제 다음으로 이제 객실 승무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이야기의 흐름이 생기겠죠. 객실 승무원은 제한된 공간에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국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동일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객실 승무원으로 초점을 맞춘 거죠. 근데 객실 승무원의 어떤 유사한 서비스 경험은 해볼 수 있지만 상공에서 하는 건 결코 해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경력을 쌓은 사람이 아니고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고객 응대는 해봤다는 거를 넘어가면서 설명하면서 객실 승무원의 특징을 뭐 페르소나가 판단하기에 객실 승무원의 특징을 언급을 하는 게 이야기의 흐름을 만드는 데 주요점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고객 응대의 기본은 역시나 기본이 나온 이유는 본인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다는 거죠. 지상과 다르지 않지만 그렇죠? 고객 응대를 해봤는데 지상에서 해봤을 뿐이지 이제 아직은 이제 상공에서 해보지 않았다는 거를 넌지시 깔고 있는 문장이에요. 상공에서는 고객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감과 만족감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상과 상공은 다르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점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상공에서는 역시나 안정감과 만족감을 동시에 충족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도전 요소로서 의미가 있다는 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객실 승무원을 바라보는 이 페르소나의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단순한 설명 이상으로 바라보는 시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이야기했으니까 그 특징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겠죠. 상공에서의 서비스는 어떻게 다를까? 그러면
이동의 제약은 아무래도 폐쇄된 환경이니까요. 기내에서는요. 이동의 제약은 상황의 급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상 고객의 동향을 고객들의 동향을 주시하며 다양한 요구에 긴밀하게 혹은 긴밀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공에서의 특징은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동의 제약이 있으니까 뭐 고객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도 그만인 상황이 벌어져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급변할 수 있고 난동을 부려도 뭐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그 상황만큼은 이제 승무원이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특별한 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고객들을 계속 관찰하고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관찰이 아니라 어떠한 요구사항이 발생하고 있는지 흐름을 기내 상황에서 분위기와 흐름을 읽어내는 차원에서 동향을 주시한다고 쓴 거죠. 이렇게 하면요. 적어도 객실 승무원으로서의 어떠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최소한으로 이제 제주항공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더 언급할 때 목적이 분명해질 것 같아요. 제주항공에는 어떠하다 이런 내용을 넣으면 좀 더 자연스럽겠죠. 제주항공은 장거리 노선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어 상공에서 고객의 안전과 만족을 전문적으로 다뤄야 하는 필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상공에서는 이렇게 좀 더 어려운 상황에서 고객의 안전과 만족을 이뤄낸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 점에 대응할 수 있게 설명을 제주항공의 상황과 맞춰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장거리 노선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장거리 노선에 맞추려면 아무래도 좀 더 맞는 부분이 많잖아요. 제주항공이 장거리 노선 늘고 있고 그만큼 상공에서 해야 될 일도 늘어난다. 이 점을 설명했고요. 근데 단순히 장거리 노선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단거리 노선도 많은데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식으로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요. 단거리 노선도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한 차례 문장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거리 노선은 만족을 이끌어낼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성이 장거리 노선에서는 고객의 안전과 만족의 전문성을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이제 단거리 노선은 좀 더 짧으니까 더욱더 집중을 요구한다. 한 번의 실수로는 만회가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담아봤어요. 장거리와 단거리를 제주항공의 사업 영역에 맞춰서 이렇게 두 개를 균형 있게 넣어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노선과 두 가지 유형의 큰 노선과 그 다음에 고객 응대, 객실 승무원의 자세를 다 넣어봤으니까요. 이거를 좀 묶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 문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묶어볼게요. 승무원은 이와 같은 노선의 특징에 따라 대응 자세의 변화를 주는 유연함으로 고객 응대에 임해 만족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승무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자세를 발휘해야 한다 라고 묶은 형태의 정리 문장을 하나 넣어봤어요. 그래서 유연함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장거리도 있고 단거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조건에 따라 대응 자세를 달리해야 되는 그런 유연함을 요구한다. 그런 만큼 또 고객 응대에 있어서는 만족을 이끌어내는데 더욱 어려움이 따르니 결국 노력을 하는 것 자체에서 배울 수 있고 또 전문성도 생긴다.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조건에서 하고 싶은 바가 명확하다는 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하고 싶다, 이래서 지원한다라는 내용의 문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주항공의 객실 승무원으로서 전문 고객 응대 능력을 발휘하며 보이지 않는 요구를 만족으로 변환하고 싶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래서 지원합니다 라는 말과 같죠. 네,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이유, 왜 승무원이 되고 싶은지를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 했을 때는요, 이제 제목을 한번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 자체는 이걸 뒷받침하는 내용이니까요, 경험이 뭐 따로 제목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기내 환경을 만족으로 채우는 응대 전문가 정도로 하면 이 부분에 설명한 내용과 연결고리가 탄탄하게 생기죠. 다음으로는 이런 객실 승무원이 되고자, 고객 응대를 전문적으로 하는 객실 승무원이 되고자 어떤 노력을 했는지 경험으로 뒷받침해주면 이제 균형이 맞겠죠. 단순히 하고 싶다 외친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걸로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능력과 노력이 보이려면 경험이 있어야 아무래도 설득력이 생기겠죠. 여기서 페르소나는 재활치료 의료원에서 봉사활동한 거랑요, 카페에서 서빙한 거 두 가지를 중심으로 기술할 거예요. 아무래도 다 서비스와 연결이 되고 고객 응대와도 연결이 되니까요. 먼저 재활치료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이 재활치료 자체에서는요, 어떻게 포인트를 잡는지 그 점에 중점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료원에서 봉사활동에 임하며 상대방의 요구에 부응하는 감각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재활치료에서 봉사할 때는 아무래도 상대방한테 좀 깊이 관찰을 한다든지 노력을 해서 경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요구하잖아요. 약간 불편하신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상대방 요구에 부응이라는 그 앞 문단에서 설명해서 이제 눈에 익었을 법한 이런 표현들을 한 차례 더 넣으면서 연관성을 좀 더 아주 두드러지게 보여줘 봤어요. 그래서 이 봉사활동 자체가 상대방 요구에 부응하는 앞문단에 설명했던 그 내용과 연결이 있다는 거를 계속 암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들어가면 이제 상세한 설명들이에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의 산책을 돕고 일상 대화로 마음의 활력을 담아드리는 역할을 6개월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는 특별하게 번질 내용은 없죠. 그냥 본인이 했던 내용들을 설명한다, 순서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니까요. 이렇게 딱 끝내버릴 수도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 어떠한 일을 겪었다, 그리고 배웠다 하면 마칠 수 있어요. 구조를. 물론 그 분량이 적을 때는요. 근데 이건 2000자다 보니까요. 정말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선 좀 스토리텔링식으로 이야기들을 만들어 갈게요. 초반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초반이 나왔으니까 이제 나중도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이 구성이 좀 쉬운 편인 게요. 초반에는 왜 어려웠는지를 읽으면서도 낯선 상황, 그러니까 처음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려움을 딛고 더 나은 자세로 또 좀 더 손에 익은 업무 수행 능력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발전적인 거를 그려낼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경험도 소개하고 역량도 소개할 수 있어서 효과를 좀 2배로 높일 수 있죠. 이런 경험 소개 요소들은요. 그러면 진행을 하면요. 과묵한 분들과 불편한 신체로 인해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인 분들이 다수였기 때문입니다. 네, 이론 좀 요양기관 쪽에 봉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묵한 분도 많고요. 뭐 불편한 신체 때문에 좀 마음 정서가 불안정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최소한의 존중의 표현으로 기술해 봤어요. 그러니까 뭐 환자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뭐 또 뇌기능에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말이 없는 건데 그냥 과묵하다고 이렇게 형태 그대로 현상 그대로 표현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존중의 최소한의 시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분들의 말동무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진심과 함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진심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요, 봉사활동 자체를 좀 왜곡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진심이라는 어휘를 사용해서 순수한 목적으로 한번 좀 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경험 요소가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라고만 바라볼 수 있잖아요. 자기소개서에서 요구하는 바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쓰시오라니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그것 이전에 그냥 순수한 동기로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고 진심으로 이러한 분들과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자 이렇게 문장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의 특징을 차분하게 관찰하고 또 가장 선호하는 대화 소재를 선택해 딸 혹은 손녀의 위치에서 눈높이를 맞춰 갔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죠. 뭐 여기서도 이제 객실 승무원으로서 필요한 자세들은 몇 개 보이죠.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한테 아무래도 잘 다가가기 위해서는 관찰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뭐 화를 낸다든지 이런 거 피할 수 있을 거고 또 만족을 빨리 이뤄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찰하는 자세, 또 이제 빨리 허심탄회하게 이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소재를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또 친근한 상대방이라면 더더욱이나 속도를 높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딸과 손녀 그런 연배쯤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설정해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췄다는 경험도 객실 승무원에 어울리는 자세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산책 중에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대비하고자 항상 담요와 목도리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도 객실 승무원의 모습이 약간 엿보이죠? 담요라면 이제 객실 승무원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내 뭐 중요한 뭐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담요를 한번 넣었던 것도 약간의 의도를 넣은 거죠. 물론 당연히 봉사활동 중에 담요를 사용하겠지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는 없어도 담요라는 것, 또 기온 변화라는 것, 충분히 기내에서 떠올릴 만한 것들이니까 이렇게 약간 의도를 담아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초반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나중에 나오면 시기 순서로 적정을 하겠죠. 점차 봉사활동에 익숙해졌고 재활치료 과정에 있는 분들과
거리감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진 모습으로 의미가 있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적응력도 좋고, 그리고 이제 뭐 낯선 분들과도 관계를 잘 만드는 사교적인 성격, 이런 것도 엿볼 수 있죠. 다 객실 승무원한테는 적합한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쪽으로 다다랐는데요.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들에서 의미를 추려내는 마지막 단계가 필요하겠죠. 이제 자신이 이러한 행동에서 배웠던 점,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했다는 점들을 내비쳐주는 게 필요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필요한 행동을 먼저 떠올리며 대응 속도를 높였고, 그리고 담당자 분들과 소통하며 유의점을 꼼꼼히 숙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직 환경에서 객실 승무원들 팀으로 운영을 하고, 또 조직이니까요. 상사가 있을 거고, 그래서 담당자분들과 소통하는 이런 점들,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서는요, 특정 상황을 먼저 안다는 건 유사한 환경을 계속 겪었을 때 똑같이 실수하지 않고 먼저 해결 방안을 떠올리고 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대처 자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경험에서 얻은 바를 했고요. 마무리로는 어떠한 점을 배웠다라고 이 문단에서 탈출하는 게 적합하겠죠. 6개월간 봉사에 임하며 상황이 담고 있는 현장 분위기를 읽는 감각과 소통이 쉽지 않은 분들과 유연하게 유연히 대화하는 자세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험 요소를 설명을 했어요. 재활치료 의료원에서 했던 행동들이 객실 승무원과 어느 정도 연관성만 있게 보여준다면 설명으로서는 다 목적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카페에서 했던 행동들을 설명을 하면서 두 번째 요소를 채워볼게요. 균형이죠. 일종의 좀 특수한 환경이라면요. 이제 카페에서의 서빙은 일반적인 내용의 서비스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쓰면 균형감도 있고 또 복합적으로 충분히 역량을 갖췄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바로 시작하면요. 대형 카페에서는 각양각색의 고객을 응대하며 변화무쌍한 대응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상당히 다양한데 거기에서 대응하면서 관련 경험과 관련 지식을 익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아침과 저녁 시간으로 나눠 주기적으로 일정을 바꿔가며 근무했고, 이 점에서는 뭐 스케줄 근무는 객실 승무원도 마찬가지니까요. 유사점이 있어서 또 노력의 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겠죠. 시간 관리, 또 자기 관리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미 경험했다는 걸 보여주는 바니까요. 그 다음에 주문부터 청소까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기내에서도 뭐 가벼운 청소라든지 뭐 승객들이 이런저런 요구와 함께 주문들도 더러더러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관성 있게 카페에서 했다는 거를, 당연한 거지만 했다는 거를 강조하면서 보여줬어요. 이렇게 연결고리를 계속 드러내면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구간이에요. 이제 오전에는 직장인들과 학부모들이 많이 방문해 빠른 응대로 만족도를 유지했고, 상대방과 상황에 맞춰서 자세를
달리한 거예요. 빠른 응대에 초점을 맞춰서 만족도를 유지했다는 점이고요. 오후에는 학생들과 아동이 빈번하게 방문해 청소와 내부 관리에 힘썼습니다. 아무래도 회전율이 높다 보니까 또 연령층이 낮다 보니까 환경을 좀 어수선하게 만들 수 있어서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상대방에 맞춰서 대응했다. 그 점이 핵심이죠. 이렇게 하고요. 결국 이런 내용은 카페에서 누구나 겪는 일인데요. 뭐 상세하게 써야 되니까요. 이렇게 각각의 내용들을 회상하듯이 뭐 구체화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쯤 있어야 이야기에 좀 맛이 생기겠죠. 아이들이 주요 요소예요. 사고치는.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뛰놀거나 텀블러 판매대를 호기심에 건드려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주로 막 뛰다가 다치거나 누굴 치거나 혹은 이제 텀블러, 제일 만만한 텀블러 판매대를 막 건드려갖고 망가뜨리거나 떨어뜨리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을 썼고요. 누구든 공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로 다가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힘차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타일렀고, 그리고 학부모들에게도 협조를 경중한 자세로 요청했습니다. 상황에 문제를 키우지 않고 상황을 해결하는 지혜를 엿볼 수 있죠. 아이들에게 훈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뭐 가볍게 타일 넣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학부모에게도 한번 협조를 구했다. 거기다 정중한 자세로 하니 문제가 불거지거나 뭐 더 커지지 않았다는 것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뭐 서비스 환경에서는 너무 자주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이런 거를 겪었다는 것도 정말 값진 경험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여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으면 더 보기가 좋겠죠. 그 덕분에 매장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충분히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서비스 현장에서는 정말 중간한 거잖아요. 만족 이전에 사고가 없어야 뭐 좋잖아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없다는 거를 성과로 내비쳐도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한 번 또 구체화를 한다면요. 일종의 약간 내부 관리 요소를 보여줬는데 주문 쪽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문까지 한번 더 다뤄볼게요. 또한 주문을 받을 때는 고객의 요구 사항을 경청하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고, 그리고 또 가벼운 대화를 이어가며 매장에서 보내는 시간에 만족감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객실에서 고객이 뭐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주문을 정말 주의 깊게 듣고,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고객에게 뭐 제공을 하고, 그런 것도 연관성이 있어서 이런 내용을 삽입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요소를 다 설명했고요. 넘어가서요. 이 두 가지 요소를 이제 엮어서 하나의 의미로 만들어 주면서 문단을 완성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문단은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실 승무원으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결국 이 노력한 바잖아요. 객실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목적에 맞춰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어떠하게 했다라고 정리를 하는 게 적절합니다. 특수한 환경을 내재한 재활치료 의료원과 다수의 고객을 마주할 수 있는 대형 카페에서
고객 응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 응대라는 것 자체가 이 지원자의 강점이자 지원 동기의 큰 축이잖아요. 그래서 재활치료 의료원, 그다음에 카페에서 했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경험이자 강점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제목에서 항목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야 되겠죠. 예상되는 직무 상황에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소개. 여기서 이 페르소나는요, 수영을 좋아하고 수영 동아리에서 활동했어요. 그렇다면 이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객실 승무원이 겪을 만한 어려움을 연관해서 떠올릴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체력이 강하니까. 또 체력이 굉장히 강한 걸 이용하면 체력을 많이 요하는 직무 환경에 곧 어려움이다라고 전제를 설정해버리면 본인의 경험도 쓰기가 쉽고 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상황 설명까지 이어지므로 적절한 구성이 가능하겠죠. 여기서는 이제 기내 환경에서 활동하는 게 굉장히 체력이 요한다라고 어려움을 설정해 볼게요. 기내에서는 항상 빠르게 고객 요구에 부응해야 하므로 체력이 중요합니다. 또 덧붙일게요. 장시간 고객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는 탄탄한 근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라고 하면 조금 지루하니까요. 뒷부분은 생각합니다라고 해서 살짝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강약을 조절해 봤어요. 이렇게 해서 전제를 했으면요. 여기에 맞춰서 어떠한 해결 방안을 본인이 갖췄는지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학교에서 수영 동아리 일원으로 활동하며 꾸준히 체력을 다져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재미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또 구체화해야 해요. 그래서 방학 때는 수업 조교로서 수영 지도를 도왔고 또 틈틈이 조깅하며 기초 체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럼 좀 더 내용이 풍성해지잖아요. 수영도 꾸준히 했는데 방학 때는 조교로 활동했으니까 또 수영 실력도 출중하다는 이야기고요. 또 틈틈이 조깅을 하는 건 체력 관리해도 되고 근력 관리해도 되니까요. 이야기가 첫 문장과 다 뒷받침 문장이 연결이 되죠. 이렇게 돼서 해결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끝내면 아쉬우니까요. 마지막 문장 어떻게 하겠다라고 좀 포부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오면 굉장히 자연스러울 겁니다. 제주항공에서 체력과 근력을 바탕으로 장단기 노선의 고객을 성실히 응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요건을 다 충족하면서 본인이 학창시절에 혹은 학창시절 이후에라도 쌓아온 경험들도 몽땅 소개를 한 셈이 됩니다. 네,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다가서서 이제 쓰기가 좀 만만치는 않은데요. 흐름을 정리하자면요. 첫 문단에는 지원한 이유, 그러니까 객실 승무원이 왜 되고 싶은지, 객실 승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에 초점을 맞춰서 쓰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고객 응대라는 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고요. 그 고객 응대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고 도전적인 요소도 좀 있어서 이 페르소나는 객실 승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객 응대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고객 응대 능력은 재활치료원인가 대형 카페에서 두 구간에서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량 준비 과정을 뒷받침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내에서 겪을 어려움과 그걸 극복하는 데 있어서 수영 실력, 수영 동아리 활동 이 내용을 넣어서 완결을 했습니다. 네, 흐름은 내용은 다르고 소재가 다르더라도요. 흐름은 이런 형태가 가장 좀 매끄럽습니다. 다르게도 구성을 할 수 있지만 일단 막막할 때는 이런 구성으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고 글을 작성하면 그래도 좀 수월하게 글을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영상 참고해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